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좁쌀 트러블, 오돌토돌 만져져서 자꾸 손이 가는 좁쌀 트러블로 고민하시고 계시면 좁쌀 트러블 좋아지는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좁쌀 여드름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요,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입니다. 다 보면 유수분 밸런스가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있으면 피부 자체가 각질도 촉촉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별 탈이 없고 항상 수분량도 많고 적절하게 유분량도 있어서 건강한 유분막, 그래서 피지 보호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지성 같은 경우에는 유분량이 상당히 많고 수분량은 조금 적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유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유분에 의해서 또 그게 피지가 모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첫 번째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위치하젤 성분이 들어있는 딥클렌징을 해주는 걸 꼭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위치하젤이라고 하는 것은 버지니아 풍년화 추출물에서 얻어지는 천연식물인데, 요것들은 피부에 자극 없이 피지를 컨트롤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피부의 피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딥클렌징 해주는 거를 추천. 그리고 클렌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겔이나 pH 약산성을 띤 폼 클렌저 타입을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분량이 많다고 피지를 계속 제거하거나 그 기름 종이로 이용해서 유분을 계속 닦아내시게 되면 이게 모공을 더 틀어막는 경향이 되고, 피부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큼의 피지가 있으면 그거를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피지를 자꾸 깨끗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금방 피지 만들어서 유분을 만들어 줬는데 또 만들으라고 하네? 그래서 다시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분은 없지만 유분을 계속 만들어내. 왜? 나의 자극에 의해서 유분량이, 적정한 유분량이 제거가 됐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딥클렌징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거, 겔 타입 클렌징 사용해 주시는 거, 또 일주일에 2번은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분 팩 시트를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 염증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2번째로는 이제 건성 피부인데, 건성, 예민, 민감, 트러블, 속건조,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유분량은 적고 수분량도 적은 피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단면으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 피부 자체는 2개의 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땀이 나오는 땀샘이 있고, 또 하나는 유분, 피지가 나오는 피지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맨 겉면 이제 각질층을 피지 보호막이라는 걸로 인해서 피부를 보호하게 돼요. 한마디로 물과 기름이 섞여서 천연 피지 보호막을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균이라든지 미세먼지들을 침입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성 피부는 유분량도 적고 수분량도 적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배합이 되질 않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로션 타입 클렌징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로션 타입은 보습을 남겨주고 클렌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션 타입 클렌징 꼭 사용을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항상 중요한 건데, 피부엔 수분이 제일 중요해요. 유분은 빼주면 되지만 수분은 내 몸 자체에서 수시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점점. 그래서 이럴 때는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수분을 공급받으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수분에 맞춰진 시트팩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조하고 민감성, 예민, 트러블 피부는 뭘 얘기해도 수분을 1번으로 채워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량이 피부에 적절하게 있지 않은 이상 여기에 뭐 미백 화장품을 쓰신다, 탄력 화장품을 쓰신다, 분명히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는 이 화장품이 맞지 않아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피부는 모공 자체가 어떠한 기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속 건조가 원래 있는데 거기다 무엇을 받아들여서 먹을 수 없어. 지금 죽을 먹어야 돼. 죽을 먹어야 되는데 매운 거 먹고 짠 거 먹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들은 최대한 자극 없게끔 해서 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각질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 피부는 로션 타입 클렌징 추천드리고 일주일에 3번 수분에 맞춰진 수분 시트팩 사용 꼭 해주시면서 재생크림도 꼭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좁쌀이 좋아지는 방법 2번째는 자가 압출을 하지 않는 건데요. 여기 보면 여드름 생성되는 과정이 영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고 좁쌀이 생기는 과정은 좁쌀 여드름, 여드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은 초기에 씨앗 여드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쌀 여드름은 보시게 되면 면포가 이제 두꺼워지면서 여기 안에 피지는 계속 나오지만 모공은 두꺼워지고 여기를 뚫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모공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공이 되게 많이 작으시거든요. 본인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이 이렇게 해서 만져가지고 모공이 보이시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는 피부 압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색소 이 좁쌀 여드름이라는 거는 되게 짜셨어요. 그럼 짜시게 되면 그게 잘 나올까요? 아니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걸 억지로 짓눌러서 색소 침착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염증들을 점점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이 되고 좁쌀 여드름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이 되면서 그게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하게 되죠.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흉터로도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좁쌀 트러블이 나셨을 때는 조금 나셨을 때라도 조금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그리고 압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3번째는 비타민 A와 C를 섭취하시는 건데요. 비타민 C는 미백과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보통 이제 분들이 고객님들이나 뭐 주위 분들은 다 챙겨서 드세요. 근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외선이나 노화,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부를 약간 정상화 시켜주는 역할을 일단은 해요. 그러니까 정상화 시켜주면서 피부를 재생을 시켜주고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각질 자체가 과각질이 돼요. 각질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각질이 많아지게 되면서 건조감이 심해지시게 되죠. 그래서 솔직히 비타민 A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쭤보면 안구 건조증까지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부도 건조한데 눈도 건조해서 항상 눈에 눈물액을 넣으시고 식염수를 넣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A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겉에서 수분을 챙겨주고 유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드셔주시는 이너뷰티, 비타민 A라든지 C, 그 다음에 콜라겐이라든지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서 드셔주시면 빠른 피부에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성 피부, 특히 좁쌀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좁쌀 트러블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르네 에스테틱 톡 채널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너무 어려워요. 안녕.